그러니까 영어 정의하고 중개상물 이 두 가지 파트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는 맞추시겠죠? 괜찮아요. 맞출 수 있을 거고. 아, 그래. 저 그럼 그 카페 만들었다 했는데. 진짜. 네이버 카페 딱 쳐가지고 85 오버 치면 나와요. 안 오기는. 자, 어쨌든 그 매주 어쨌든 강의를 하면 가능하면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도 아마 오후에는 다시 올릴 것 같은데 가능하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하여튼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쭉. 자, 갑니다. 47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일단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재 보시죠.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죠?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심의죠. 심의를 위해서 둔다, 둘 수 있다. 그죠? 둘 수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체크해 볼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격 취득의 줄을 딱 긋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47페이지 중개업 육성에다가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그리고 네 번째 보수 변경 해가지고 이것도 순서를 왜 이랬는지 몰라. 조문에는 이게 안 돼 있는데, 자 일단은 말로 붙이면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고 보수를 받고 책임을 진다. 아셨죠? 이렇게 말로 딱 연결시켜서. 그리고 그 중에 네 가지 중에서 거의 시도지사의 소관 업무가 뭐냐면 자격이거든요. 자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이 밑에 3번에 보시면 1번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도지사가 준수해야 됩니다. 따라야 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자격과 시험이잖아요. 시험과 자격은 시도지사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인 시도지사가 그죠? 이렇게 시험에 관한 내용을 정하면 준수해야 된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고 넘어가죠.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하고 뭐로 이루어진다?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건 뭐가 없어요?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누구죠? 국토부 1차관 체크하시고, 그러면 위원은요 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 위원에 대한 임명, 그다음에 위촉, 그리고 회촉까지, 위원에 대한 임명, 위촉, 회촉권자가 누구다? 국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그런데 임기는 공무원 중에서도 위원이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은 임기가 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하고 몇 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간사가 나오는데,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돼 있죠? 예, 위원장이, 여기 동그라미 위원장이. 그 다음에 오른쪽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겠어요? 아니.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하겠어요? 그렇지? 대통령이죠.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놓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말고는 누가 정했어요? 위원장이.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 내부적인 경우 있잖아요. 내부적인 거. 그러니까 간사 지명이라든지 운영 세칙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은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요. 요 기본 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아셨죠?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운영해가지고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이게 위원장 직무 있죠?
직무 중에서 2번에 보세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쭉 다 끄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이 나오는데 이번에 개의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를 체킹하시고 그러면 개의 제적위원 가반 출석이죠. 의결은요 출석위원 가반입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회의를 통보할 때 3번에 일반적으로 언제? 개최 7일 전까지입니다. 긴급할 때는 전날까지. 그리고 3번 수당과 여비는 지급해야 된다. 지급할 수 있다. 돈 주는 건 아깝죠?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네 번째 운영 세칙 있죠. 그러니까 규정한 사항 외에 끊어봐요. 규정한 사항 외에라는 게 이겁니다. 대통령령으로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에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운영 세칙이죠. 세칙은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 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대요. 틀에서 그 다음에 밑에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된다. 위원 스스로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배제시킨다 제척입니다. 그리고 안건의 당사자가 그 위원 중에 그죠? 내 입장과 반대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하고 반대로 찍겠죠 내용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하는 거죠. 기피 신청입니다. 저 위원을 배제시키라 할 때. 그리고 여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라든가 즉 제책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원 본인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회피를 하라 하셨죠? 회피 안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할까요? 해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피인지 회피인지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장이 해촉하는 대상이 뭘까요? 회피입니다. 둘 다 히읗이죠. 연결하자면 그러니까 회피 안 하니까 뭐 한다고? 해촉한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본인 스스로 뭐 한다? 회피입니다. 본인 스스로 회피. 아셨죠? 본인 스스로 회피. 안 하면 해촉까지. 딱 이렇게 이어져 항상 내용을 끊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고 회피 안 하면 뭐 한다고? 해촉한다 이렇게요. 예. 기피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쓰임을 용어 쓰임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번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끊어봐요. 그러면 기피겠어요? 회피겠어요? 기피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번에 위원 본인이 스스로만 한다? 회피. 그러니까 3번 회피 안 하니까 누가? 국장이 해촉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누구 소관 업무다? 국장의 소관 업무야. 국장이 임명, 위촉, 해촉권자입니다. 아셨죠? 까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인데 시험 시행권자하고 이것도 쭉 내용 보면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시험 시행 기간 그랬죠. 원칙이 누굽니까? 그죠? 1번 지문을 잘 봐두시고 그대로 조문을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각 시도마다 시험을 치면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그죠? 천차만별일까지면 이렇게 계속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뭐 경쟁률을 따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피하죠.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가 됩니까? 예외적인 시험 실시권자인데 주의하실 건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하셨죠? 예,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뭘 거쳐라? 이번에 심의위 의결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가 뭐죠?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시도지사고 시험에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시험 시행 기관장 그럽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즉 시도지사와 국장은 이 말이죠. 시험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고 어디에다가 위탁하느냐? 협회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입니다.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시행의 주체가 시도지사 하나, 국장 둘, 위탁 시행까지 몇 개? 세 개. 세 개 중에 하나가 시행하는 시험에 우리가 응시하는 거죠. 그리고 답을 찾는 요령을 보면 공인중개사 파트에서는 주어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본문에 자격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주어는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 위원이 나왔습니다. 주어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빼고는 시험 시행기관장인데 물론 정책심의위원회 내부적인 문제는 위원장이 정했죠. 간사 지명 위원장이 그죠? 그 다음에 운영 세칙도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알아들으시죠? 네. 그러니까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시도지사가 예외는 국장이 아셨죠? 국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몇 개? 두 개. 그리고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뭐 한다? 위탁할 수 있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시험 업무 위탁까지 말씀드렸죠. 시험은 시험하는데 매년 1회입니까? 1회 이상입니까? 예, 이상 동그라미 하시고 시험은 매년 1회가 아니라 1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험 시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역시 시험 안 칠 수도 있죠. 그게 뭐냐? 심의위 의결입니다. 거칠 때 심의위 의결을 거쳐서 시험을 안 칠 수도 있다. 넘어가죠. 시험 공고는 예정 공고가 있고 확정 공고가 있습니다. 예정 언제?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공고는요. 시험 치기 며칠?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 전까지 이렇게 예정 공고와 확정 공고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 자격 딱 제목 옆에다가 제한 없음 그러면 되죠. 응시 자격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고 극단적으로 맛이 가도 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신기가 있는 사람 있죠. 확 다 찍어가지고 다 맞으면 자격증 준다 안 준다? 줍니다. 근데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딱 제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자격을 취득했다가 자격에 취소된 사람 있죠? 취소되면 3년간은 뭘 못한다?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부정행위자는요. 큰일하다가 들켰죠? 그럼 어떻게 돼? 시험만 자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자 그러면 5년도 중요한데 앞에 같이 붙일 때 처분 있는 날부터 하셨죠? 처분일부터 몇 년?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뭐라고?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아니고 시험에 딱 걸리잖아. 커닝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시험에 대해서 심의사를 하겠죠. 해서 무효 처분을 내려요. 그럼 무효 처분 내린 날부터 몇 년이라고? 5년이에요. 시험 친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시험 치다가 커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죠? 할 수 있으면 했는데 걸렸어. 걸려도 그날부터가 아니라 언제? 그로 인해서 심사를 거쳐서 처분받은 날부터 몇 년? 5년간. 5년간 뭘 못해요? 시험만 못 쳐요. 중개사무소에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없었는데 뭐. 그죠? 이따가 없으면 아깝지만 없었던 거니까 뭐. 5년간 일 잘하고 왔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5년간 뭐 좀 더 없으면 되지 뭐. 커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 해봤는데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게 보이나 안 보이나 해봤다는 거지. 뭐 실제로 커닝에서 시험 되겠다고 해봤겠어요? 이렇게 한번 봤지. 예, 보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시험은 대각선상이 그죠? 내하고 같은 번호죠. A 문형이고 A 문형이고 A 문형. 그러니까 모른다고 앞사람 보고 찌르면 안 돼. 그죠? 앞에는 B니까. 그죠? 그럼 답이 달라요. 예, 문제는 똑같은데 사실은 배치가 다르죠. 3번 문제가 뭐 15번 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근데 요거 사실은 커닝 할 수가 없죠. 네, 즉 이 커닝 하는 사람 딱 부류가 두 개입니다. 합격선 올라간 사람들. 시험을 다 치고 문제를 풀고 여유 있게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처럼 시험장 간 사람 있죠. 올림픽 정신으로 간 사람 있잖아요. 참가하는 데가 있다. 그런 사람만 커닝이 되지. 실제로 진짜 문제를 공부를 하고 간 분은 그거를 여유가 없어요. 자기 문제 푼다 바빠가지고 그죠? 어느 천년에 그걸 갖다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뭐 커닝 하세요지. 그죠? 근데 진짜로 해보면 본인이 알거든요. 한두 개 문제 뭐 불안하다. 그럼 어쩌야 돼? 해야지. 그리 말고 몇 번인지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죠? 걸리면 어쩌면 못 치는 거지 이제. 그죠? 답지 뺏기고.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놨고. 다 해놓고 뺏기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커닝 해가지고 시험 못 친다는 5년간 시험 못 친다는 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쪽발라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응시 자격은 제한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오른쪽 가요. 응시 원서 있죠? 각종 서식은 뭐로 정한다?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응시 수수료 반환이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 봐요. 여기 누가 시행하는 시험인가 따라 달라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시도조례, 그죠? 그 다음에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거,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위탁 시행은요. 위탁한 자, 위탁 받은 자, 위탁 받은 자입니다.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현재 28,000원이죠. 1차, 2차 나눠가지고 돈 다르고. 자, 그러면 응시 의사를 2번 철회하는 경우는 돌려주죠.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데 밑에 보니까 반환 기준에 국 동그라미.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있잖아요. 그게 국토교통부령 돼 있죠. 국 동그라미. 제가 무슨 사항 무슨 기준으로 끝나면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반환 기준은 뭐다? 국토교통부령 예외적으로. 그리고 기억, 가오납, 년, 귀책 사유, 디귿, 접수기간 내 딱 끊고 세 가지는 뭐죠? 전부입니다. 그러면 리얼과 미엄은 1부인데 60, 50입니까? 50, 40입니까? 60, 50입니다. 60, 50. 접수기간 마감 다음 날부터 며칠? 7일까지는 60%. 시험치기 며칠 전에? 10일 전까지는 50%. 최소한 그러니까 시험치기 며칠 전에는, 그죠? 10일 전에는 의사를 철회해야 어떻게 됩니까? 예. 가끔은 진짜로 이런 질문 하는 분 있어요. 시험날 바빠서 못 가면 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그죠? 누가 오지 마라 했나?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전에 최소한 며칠? 10일 전까지는 그죠? 의사를 철회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시험의 출제 제목을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출제위원회 임명과 위촉은 누가 할까요? 그죠? 자격증도 아니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시험시행기관장이, 그죠? 그럼 출제위원회 하는 일이 뭡니까? 맨 마지막 줄 껐죠? 뭐 출제, 선정, 검토, 채점. 출제, 선정, 검토, 채점 네 가지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넘어가시고. 그러면 출제위원회 의무입니다. 어떤 거요? 문제를 쉽게 내는 게 의무죠? 올해만. 그죠? 그래서 출제위원은, 그죠? 시험을 쉽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택도 없이 어렵게 내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번에는 쉽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더럽게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때는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명단을 통보합니다. 누구한테요?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통보해주고 3번 통보받은 있죠? 통보한 날부터 몇 년간은 5년간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뭐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면 명예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하면 돼. 뭐 여러 번 뭐 그죠? 귀찮고로. 그리고 뭐 귀찮으니 돈이 되겠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그건 명예지. 출제위원 전 이런 거 있잖아. 전 출제위원 이런 거죠. 그것도 한 줄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수당과 수당 지급합니다. 그죠? 수당과 예비는 지급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자, 시험을 치러 갑니다. 1차와 2차를 치는데 시험 당일날 몇 시까지 입실해야 되죠? 9시까지는 입실해야 되죠. 9시 반부터 치죠. 맞지? 예.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그래서 9시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시험 9시 반부터 치니까 최소한 3시간 전에는 기상해야 됩니다. 원래 머리가 지금 되게 가뿐하죠, 머리가. 왜 안 가뿐하지? 어제 저녁에 야식 먹었어요? 긴장감은 무슨 수업 듣는데 무슨 긴장감? 그러니까 그 수면으로부터 깨어난 시간이 3시간이 지나야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저는 사실 11시쯤이 제일 좋던데 뭔가 속도 뭐가 안 부르고 그래가지고 가볍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갈 예?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도 9시 한 반이니까 그러니까 6시 반 이전에는 깨놔야 돼요. 아셨죠? 일어나가지고 그죠? 탁 태워 챙겨가지고 뭐 미역국 밥에딱 묻고 아직까지 미역국 묻고 떨어지고 찹쌀떡 묻고 된 사람들 별로 본 적 없어요. 그죠? 찹쌀떡 잘 먹으면 원치. 그러니까 원래 그 시험에 그 원래 미역국이 굉장히 좋답니다. 미역국이 머리를 맑게 한다거든요. 이게 머리를 맑게 하고 그리고 가볍게 먹으면 속도 부담이 없고 괜찮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꼭 미역국을 챙겨 드시고 가십시오. 다 그 생각입니다. 세상에 진짜 찹쌀떡 먹어가지고 연무 가지고 진짜 연무는 게 진짜 연무 가지고 합격될 것 같으면 어쨌든 시험장에 그죠 한 9시 근데 보통 일시 들어가시죠. 들어가가지고 9시 반부터 이제 시험을 치죠. 이게 1차 치죠. 1차 시험이 뭐죠? 구분하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는 원래 뭐죠? 선택형이고요. 2차는 논문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외 보십시오. 예외 보니까 1번에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뒤에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잘 따라오는 게 실력입니다. 공부를 따라오는 걸 보면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위에서 제가 보지 않습니까? 다 보이거든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딱 보면 저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면 참 힘들겠다 앞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공부가 되면 빨리빨리 눈에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보여. 글들이.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는 혹시 토요일에 보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TV 프로그램에. 놀라운 토요일인가 뭐 해서 받아쓰기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면 알아요. 처음에 노래하면 도대체 저기 한국말인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가사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들으면 귀에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강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들려요. 들려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또 보여요. 아시죠? 알게 되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과 다르죠? 자,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고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면 그러니까 10월 26일에 1차, 2차 다 치죠?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데 1차에 불합격 되면 2차는요? 무효입니다. 무효. 불합격이 아니라 무효죠. 원래 1차 된 사람만 2차 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문형인데 동시에 시행하면 둘 다 뭡니까? 선택형으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번 시험의 일부 면제인데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죠. 1차와 2차 시험이 있는데 요거 1차, 2차 1차 시험이 합격되잖아요. 그러면요
2차는 저 다음 해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럴 때 다음 해입니까? 다음 연도입니까? 다음 해입니다. 2018년 시행된 제29회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9년 시행되는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X죠. 2019년이 아니고 2019년 시행되는 제30회 시험에서만 면제입니다. 왜? 시험은 매년 1회입니까? 1회 이상입니까? 이상이기 때문에 두 번 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과목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열심히 하면 좋은데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죠. 그러면 잘하는 과목에서 메꿔서 우리는 뭐만 되면 돼?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합니다. 예. 그래서 시험은 운칠기삼입니다. 진짜 그거 안 믿죠? 진짜 운칠기삼인데 실력만 있다고 합격하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도 운대가 달아줘야지. 갑자기 어느 동에 그죠? 그 세옹지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이래갖고 길가에 집이 있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딱 사는데 어떻게 보니까 도시 그죠? 그쪽으로 도로가 난대. 갑자기 한참 막혀 있다가 뻥 터지면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생각하면 웃기는 게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창원 아시죠? 창원? 창원이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냥 지금 돌아보면 이제 웃기죠. 돌아보면 그때 제가 소풍 갔는데 창원시 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창원시 소풍 가면 논두렁길을 걸어갔어요. 논두렁길은 걸어가지고 왜냐면 창원이 전체가 동시에 발달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디부터 길부터 만들었잖아. 창원은 길부터 만들고 뭐부터 들어왔냐면 강공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하면 저기 아버지 근무하시는 그 무슨 청도 하나 있고 또 어디 가면 저기 뭐 도청도 있고 도청이 1983년도 해가지고 4년대 들어갔어요. 옮겼어요. 부산시에 있었거든. 창원 도청이 경상도청이 더부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산 창원을 옮겨온 거예요. 진주로 간다 말이 많다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창원 시내 있잖아요. 차가 도로가 잘 안 되니까 버스가 차가 승차 가잖아요. 손으로 태워줬어. 창원 도시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그때 가는데 걸어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절이 하나 있었는데 불곡사라고 있어요. 그걸 가려면 쭉 해가지고 논두렁 길을 걸어가지고 그 절을 갔는데 거기가 지금 그 성산구고 돈 되는 그 돈 되는 땅이에요. 그 제가 그때 차 종점이 지금 창원 검찰청이 있거든요. 검찰청 그 바로 앞에 종점이 있었어요. 31번 종점이. 그거 내리면 뭐냐면 자갈밭이었어요. 와, 그게 그저 검찰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안으로까지. 그래 우리 친구 아버지가 똥장을 주고 다녔거든요. 거기서 농사 지었으니까. 근데 거기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온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졸부가 됐어요. 예. 여전히 잘 살아요. 예. 보통은 그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제 동기가 굉장히 애가 좀 사고가 바로 박혔나 봐.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아졌는데도 착실하게 잘 살아요. 예? 근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사실은 보통 안 좋은 결과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래 돼가지고.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를 알면, 아니, 돈 되는 줄 알았어. 저게 계속 넓어질 거라 생각했고, 계획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미 있잖아요. 그때도 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어야지. 지금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중개사무소를 보면 있잖아요. 그 느끼거든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을 보면 돈 되는 땅, 돈 되는 집 지역을 아니까 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지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중개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하는 소장들은 중개사무소만 하는 거야. 근데 중개사무소 하는 중에 소장 시장에 앉혀놓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하는데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보면 제가 겪어본데 대부분은 그냥 중개만 해요. 근데 사야 되는 타임에 알지만 아닌가 못 사요. 왜냐하면 아니까 못 사. 이게 올랐다는 게 지금 주민 통계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창원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아파트가 지금 평당 1,7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파트가. 그게 얼마에 그 재건축이 됐냐면 재건축할 때 한 평당에 1,900 얼마까지 갔었어요. 1,970만 원 정도까지 했네. 그러면 1,970만 원인데 22평짜리였어요. 그게 재건축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000만 원 갈 때 있잖아요. 창원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가겠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까 꼭대기라 보는 거지. 상투 꼭대기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들이 알아도 못 지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는데. 그래서 미적미적 거리는데 1,300이 돼서. 근데 그 중에 한 소장은 샀어요. 1,200만 원대에서. 근데 그게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또 올라간 거야. 근데 살까 못 샀어요. 결국은 1,920만 원 샀어요. 그 소장이. 1,920만 원 샀는데 1,97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아파트가 평당 이제 완공된 아파트는 뭐 그래도 싸죠. 그거보다는 평당 아파트 1,900만 원대 하더라도 22평짜리였으니까. 근데 대지 지분율이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평당 1,770만 원 갑니다. 돈을 벌긴 벌었겠죠. 근데 뭐 그 집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을 벌겠어요. 집이 하나 있는데 올라가면 돈 버나?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내 집만 오르나? 그죠? 최소한 집이 올라간다. 와, 저 우리 집 딱 올라갔다. 기분이 좋으려 그러면 최소한 집이 한 3개 이상 돼야지. 2개도 작아. 그죠? 그래야 무슨 투자 가치가 있고 돈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냥 내 집만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는데. 2개가 안 된답니다. 인생에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기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2개랍니다. 정 안 되는 게 집하고 차 크기랍니다. 집하고 차 크기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그만큼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도 사는 거지. 그죠? 자, 어쨌거나.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은 운칠기삼이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심보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건데 본인이 스스로 심보를 못 쓰는지도 모르죠. 아니, 선생님들은 그 거울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 얼굴의 표정에 만족합니까? 외모 말고 인상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면 아침부터 웃어야 알았죠. 그냥 기로 있지 말고. 그래야 한 문제도 틀리게 뭐라고? 맞아. 진짜인데? 자, 합격자 갑니다. 보죠. 합격자 결정은 절대죠. 1차 시험 옆에다 뭐 적을까요? 그렇죠. 예외 없음. 그럼 예외 없음. 처음 들으시는 분들 대답을 예외 없음이라고 바로 대답하시는 분 있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자, 제2차 시험은 그죠? 원래 절대평가죠. 그런데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선발 예정 인원을 뭐한다? 미리 공고, 줄 딱 긋고 사전 공고입니다. 이때는 바로 몇 점이죠? 그죠?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줄을 딱 끄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최소 있죠.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줄에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단계가 2개입니다. 첫 번째요. 정상적으로 선발합니다. 맞죠? 그런데 두 번째 줄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자 미달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식처럼 최소라는 말이 나오고 미달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몇 점? 40점 이상자 중에서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되죠.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사전에 공고한 경우에는 이걸 빼고 40점 이상인자 중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OX, X. 미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40점 이상인자 중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목, 주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공고 누가 합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자격증 교부는요. 시도지사가 언제 1월 이내에 교부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교부하여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가 나오는데 자 우리는 자격 그리고 시험에 관한 소관청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는 우리가 시험은 아무데나 칠 수 있죠. 그런데 시도지사 중에 현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뭐합니까?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아무데나 칠 수 있지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누구라고요? 현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소를 김해에다가 열었어요. 김해에다가 사무소를 오픈했다. 그러면
사무소 관할시도지사가 누굽니까? 사무소 관할시도지사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라고 하는 광역을 말하죠. 특광시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 교부와 사무소 관할시도지사인데 자격증 교부가 기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 자격 취소 있죠. 자격 취소 처분 누가 합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도 누가 합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도 누구한테 할까요? 준 사람한테, 그죠? 교부한 사람한테 합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렸을 때 자격증 재교부도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다시 교부해 줘 하는 거죠.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뭐 하냐면 자격 취소 전에 뭘 거치죠? 예,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청문이라는 절차를. 그리고 자격 정지 전에는 뭘 거칠까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것들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하는 거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사전 절차라고 합니다. 사전 절차. 사전 절차 그러니까 첫 글자가 사자죠. 그래서 사자가 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고 그리고 보니까 이 네 개들은 첫자가 자자죠. 그래 누가 합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일치성을 따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누구한테 한다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죠? 이때도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격이니까 역시 지자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말하죠? 시도조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격증에 양도되어 보이죠? 자격증에 양도되어 자격이든 등록이든 이건 일신전속적인 경우입니다. 일신전속적이니까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속한다. 즉 이전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양도되어라는 게 될까 안 될까요? 그 자격증에 양도 양수 해가지고 무조건 어떻게 되면 취소. 양도되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취소하고 몇 대면 1대1. 양수 받은 자는요? 양수되어 받은 자도 어떻게 해요? 1대1입니다. 형벌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유 동그라미 하시고요.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도 몇 대 몇입니까? 1대1입니다. 그래서 1대1 해가지고 문제 쭉 보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출 문제들인데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주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한 개 볼까요? 62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3번에 자격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세요. 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뒤에 본문에 자격증이라는 단어 보이죠? 그러면 주어는 뭐라 해야 되지? 예, 그렇죠.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몇 월입니까? 1월 동그라미 하시고 교부해야 한다. 딱 세 곳 있죠? 요 한 문장에서 세 곳은 항상 습관적으로 체킹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죠. 그죠? 부정행위 있다 그러면 어디다 줄 걸까? 무효 처분일부터 5년 이렇게요. 그리고 뭐만 못한다고? 시험만 못 친다. 그 다음에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누구의 의결을 거친다? 심의위 의결을 거치라 그랬죠? 네 번째, 유사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옆에다가 몇 대 몇? 1대1이니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니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죠. 그죠?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한 공인중개사는 이거 대여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죠? 취소된다. 그죠? 절대
절대적 등록 취소를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공인중개사 파트는 주어를 안 놓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등록입니다. 지금 교육이 나오는데 등록은 실무교육은 등록의 기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일단 큰 그 분류를 해가지고 안 놓치시면 돼요. 별로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자, 일단은 교육자 그러면 일단 분류를 해보면 실무교육하고 뭐하고 직무교육으로 나뉘고 실무교육 받은 경우에 그죠? 다시 몇 년? 2년마다 받는 게 뭐다? 연수교육이고 연수교육은 2년 되기 몇 월 전? 2월 전 통지까지 일단 아셨죠? 그리고 실무 직무는 등록하기 전에 그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으니까 무슨 교육? 사전교육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연수교육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받으니까 이건 보수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교육. 그리고 부동산 거래 사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일단은 요는 누가 누구에게라는 게 중요해요. 자, 실무 교육을 딱 보면 실무 교육은 누가요?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등록 개공 그러면 큰 안 되죠. 등록 신청자와 소공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합니다. 등록 신청자라고 할 때는 공인중개사인 경우하고 또 법인인 경우로 나뉘겠죠. 공인중개사가 받을 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누가 받을까요?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든 일반인이든 관계없다 그죠? 그러니까 중개 법인, 사원, 임원, 전원이 중개업무 수행 여부와는 관계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 그러면 등록 신청자,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교육은 유효기간이 몇 년일까요?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입니다. 1년.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1년 내라고 하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다 그죠? 실무교육 받아야 될까? 그건 아니죠. 예외가 1년이라는 말 때문에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거나 맞죠? 재등록하는 경우는 안 받겠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하거나 그 다음에 종별 변경이라고 나오거든요.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이 뭘까요? 법률 지식입니다. 법률 지식을 교육 내용을 하고 시간은요 28에서 얼마 32시간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해하겠죠? 이렇게 일단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실무 교육을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위탁하냐 그러면 학교 있죠? 학교 그 다음에 협회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입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 요 수탁 기관 있잖아요. 그죠? 요 수탁 기관은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인력이라 그럴 때는 이 강사를 말하죠. 강사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분야 최고 전문가 누굴까요? 박사입니다. 박사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7급 공무원은 얼마 정도 자기 일을 해야 될까요? 6개월 정도는 해야 그죠? 업무 파악이 된다 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전임 강사 있죠? 변호사 전임 강사 몇 년?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몇 년? 만만한 게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강의실은 몇 개? 1개 이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약 나온 김에 이렇게 이게 실무교육의 기본 틀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내용 다 보죠. 실무교육의 실시권 여러분은 본문 안 보고 제목만 보면 돼요. 실무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다? 63페이지 시도지사입니다. 대상자는요 등록 신청자,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 그리고 소공인데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맞죠? 예.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 중개 업무에 관련된 자만 받습니다. 이수 시기는 몇 년이죠? 1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다. 넘겨보죠. 그리고 뒤에 실무교육을 면제받는 거는 요 1년에서 나옵니다. 1년 그랬으니까 폐업 후 몇 년? 1년 이내라면, 그죠? 예. 그리고 소공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라면, 맞죠?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 또 안 나오지만 중개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종별 변경 시도 제외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종별 변경 시. 등록 파트에 다시 나올 건데 종별 변경 시도 뭐 한다고? 제외한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의 내용은요. 법률 지식에 줄을 딱 긋고 시간은 28에 32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소공입니다. 그죠? 예. 시도지사가 몇 년마다? 2년마다 개공, 실무교육받은, 연수교육받은 개공, 소공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소공이니까 누구는 빠지죠? 예, 중개보조는 안 들어갑니다. 개공 등 아니고. 그리고 소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겁니다. 잘 봐야 될 게 실무교육받은 법인의 사원 임원은 이렇게 나와요. OX X입니다. 실무교육받은 법인의 사원. 자,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받죠. 그 중에서 뭐만 받아요? 소공. 소공은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소공 그러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법인의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OX X입니다. 여겠죠? 그 중에 누구만? 소공만 받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2년마다 그리고 몇 월 전에 2월 전 통지입니다. 2월 전에 통지한다. 그리고 지금 교육 내용이 나오는데 교육 내용은요. 2년이 지났잖아. 그죠?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시간은요. 실무교육의 하프입니다. 뭐요? 12에서 16시간 요거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요. 연수교육. 그리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과 다르게 이건 중개업에 종사하는 경우죠. 중개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그죠? 그래서 연수교육 누가? 시도지사가. 대상자는요. 실무교육 받은 개공, 소공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리고 오른쪽 언제까지 통지한다? 2년 되기 2월 전까지 통지.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내용은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 줄 긋고 시간은 12에서 16시간 이하라고 되어 있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직무교육은 누가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뭐까지? 예,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죠?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고 직업윤리. 시간은 서너 시간 이렇게요. 그리고 실무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인데 이거는요. 온라인 상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요것도. 그래서 직무교육 해가지고 실시권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이수시기, 그죠? 1년 이내 돼 있고 누구? 중개보조원.
그리고 4번 직무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줄을 닦았고 시간은 서너 시간. 교육 지침에 각 시도지사가 보통 실시하니까 시도마다 다르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끝에 지침을 마련해서 뭐 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누가요? 국토교통부 등이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비를 마한다 지원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교육 며칠 전까지 10일 전 공고 또는 통지입니다. 체크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입니다. 아까 연수교육은 통지였죠. 2월 전 통지인데 이건 공고 또는 통지다 해가지고 오른쪽 보입니까? 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68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